안녕하세요. 오늘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줄 때 쓰는 말 그대로 관계를 만들어주는 대명사들인데요. 그 관계대명사에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렇게 격이 나뉘어지고요. 선행사라고 하면 이제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오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하는데 그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동물이냐에 따라서 이 관계대명사가 종류가 달라집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 who, which, that, what, whose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who, 누구, 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which도 어느 것이란 뜻이 전혀 아니고요. 여기서 이 관계대명사는 따로 뜻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던 who, which, that의 뜻을 what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문장에서 먼저 살펴보고 다시 이 표로 돌아와 볼게요. 자, 먼저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who, which, that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문장을 먼저 살펴보면 He is a boy 라는 문장과 He goes to my sister's school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 겹치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겹치는 부분? 똑같은 단어로 겹치는 부분은 a boy 이 부분과 뒤에 나오는 he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이 두 개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줄 건데 이 겹치는 부분은 한 번만 써도 되잖아. 꼭 두 번 다 안 써도 되겠죠? 한 문장으로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문장을 a boy를 꾸며주는 문장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먼저 해볼게요. 그는 한 소년이다 라는 문장과 그는 나의 여동생의 학교에 간다 라는 문장을 그는 나의 여동생의 학교에 간 소년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 우리 지금 겹쳤던 부분이 he라고 했지. 이 he를 없애주세요. he를 없애고 그 자리에 관계대명사 who를 넣어주는 겁니다. who를 넣어주는 이유는 the boy라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를 써줍니다. 그래서 he is the boy, he 대신에 who를 쓰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적어서 who goes to my sister's school.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 있는 who부터 끝까지가 이 the boy를 꾸며주듯이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절은 형용사절이라고도 말해요. 왜냐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He is the boy who goes to my sister's school은 그는 나의 여동생의 학교에 간 소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한 번 더 밑에를 볼게요. 자, 밑에는 We found many books which are very rare. 관계대명사가 which입니다. which 앞에 있는 이런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한다고 했죠. 선행사가 근데 지금 사람이 아니라 사물인 거 보이시나요? 책들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죠. 그래서 who가 아니라 which를 쓴 겁니다. 그러면 여기 which부터 끝까지가 앞에 있는 books를 꾸며주듯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많은 책을 찾았습니다. 근데 어떤 책? 아주 드문 책. 그러면 다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우리는 아주 드문 책을 많이 찾았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한 문장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I saw the girl who is singing on the stage. 관계대명사는 who예요. 앞에 있는 선행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who를 써줬고요. 나는 그 여자아이를 보았어. 근데 그 여자아이가 어떤 여자아이인데? 꾸며주는 거야. 뒤에서 숑 꾸며줄게요. Who is singing on the stage?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는 소녀를 보았어.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문장을 합칠 때 여기서 a boy였는데 the boy로 바뀐 이유를 아시나요? a boy는 불특정한 보이죠? 근데 the boy는 뒤에서 이 문장이 앞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꾸며주는 문장의 수식을 받으면 the boy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the girl도 뒤에서 꾸며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어가 아닌 더를 사용한 거고. 자,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자, 이제부터 중요한 설명을 할 거예요.
이 뒷문장에서 이 the boy라는 단어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이죠. 왜냐면 여기서 주어 역할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의 이름이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얘는 주어 역할을 하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항상 동사가 옵니다. 밑에 문장에서 한번 볼까요? Many books가 뒷문장에서는 주어 역할을 했겠죠. Many books are very rare 이렇게.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옵니다. The girl도 뒤에서는 주어 역할을 했을 거예요. The girl is singing on the stage 이렇게.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생겼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옵니다. 이걸 알아두면 문제 풀 때 아주 쉬워요. 꿀팁 알아놓으시고요. 자, 한 가지 더 외워주면 좋아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뭐라고 돼 있나요? 생략 가능이라고 돼 있죠.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대요.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생략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생략 가능한 부분. 자, 위에 he is the boy who goes to my sister's school에서는 비동사가 없네. 그래서 생략할 수 없고. 자, 다음 문장 we found many books which are very rare에서는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나오죠. 그런데 결론만 먼저 말을 하면 이 문장에서 which are는 생략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밑에 문장 I saw the girl who is singing on the stage에서는 who is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생긴 게 똑같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인데 어떤 건 생략이 안 되고 어떤 게 생략은 되고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조금 지저분한 부분을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we found many books which are very rare는 which부터 뒤에 문장이 앞에 many books를 꾸며주는 형태였죠. 그런데 만약에 which are이 생략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문장은 오형식 문장으로 아예 바뀌고 해석도 바뀌어 버립니다.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발견했다 또는 생각했다. 많은 책들이 아주 드물다고. 이런 오형식 문장 많이 봤죠? 이렇게 책이 많이 드물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문장으로 해석이 아예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아를 생략하면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생략이 안 되는 이유를 아셨죠?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써줘야 하고요. 밑에는 가능한데 왜냐하면 뜻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I saw the girl. 나는 여자아이를 봤어. 근데 그 여자아이가 어떤 아이였죠?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있는 여자아이였죠.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 who is를 생략 가능하니까 없애볼게. 그러면 의미가 바뀌나요? 안 바뀌죠. singing부터가 girl을 꾸며주잖아. the girl. 그래서 여기 singing이라는 부분이 앞에 있는 the girl을 분사 구문으로 꾸며주는 건 똑같아요. 관계대명사 문장이었지만 지금 생략을 함으로써 분사 구문이 되죠. 아직 분사 구문을 안 배운 학생들은 분사가 또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singing은 현재 분사예요. 맞죠? ing. 현재 분사는 마찬가지로 형용사처럼 앞에를 꾸며줄 수 있어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있는 소녀를 보았다. 해석이 전혀 바뀌지 않아서 이럴 때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현재 분사가 있을 때 ing가 있을 때는 앞에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알아둡시다. 아마 이 두 번째 문장 같은 예시는 나오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 가능해 라고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계대명사에서 who도 나왔고 which도 나왔는데 that은 언제 나오나요? 궁금하죠? that은 사람도 되고 사물도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that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휘뚜루마뚜루 써주세요.
자, 다음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하기 전에 잠시 오타가 있어서 수정을 하자면 핫이 아니라 것이에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절에서 목적어 역할을 했어. 그 선행사가.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야. 한번 볼게. That is a kitten. The boy got it for his birthday. 겹치는 부분이 어디예요, 여러분? A kitten이라는 부분과 뒤에서 찾아볼까요? 고양이가 어디서 나오죠? 여기에서 나오죠. 자, 그러면 이 it은 뒤에 문장에서 어떤 역할이야? 소년이 받았다 그것을. 목적어 역할인 거 알겠나요? 그래서 이 선행사가 a kitten이라는 선행사가 뒷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씁니다. 그러면 해석은 한국말로 먼저 합쳐볼게요. 저것은 고양이야. 근데 어떤 고양이? 소년이 생일 선물로 받은 고양이야 라고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한번 합쳐볼게요. 자, 똑같이 That is a kitten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 고양이를 꾸며줘야지. 어떻게 꾸며줘요?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야겠죠. 근데 뭐 쓸 거예요? A kitten은 사람이 아닌데 which나 that을 써주면 됩니다. which를 써도 되고 that을 써도 돼요. 둘 중에 하나 골라주고. 그리고 뒤에 겹치는 부분이 it이었지. 그럼 it만 빼고 다 똑같이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the boy got for his birthday. 이렇게. 이런 문장으로 합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it을 한 번 더 쓰지 않았죠, 여기에. 왜? 여기 이미 한번 kitten이 나왔거든. 목적어 kitten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굳이 it을 한 번 더 안 써도 돼요. 쓰면 틀립니다. it을 쓰지 마세요. 그러면 해석을 해볼까요? That is a kitten. 뒤에서 꾸며줘. 숑 꾸며줘서 그 소년이 그의 생일로 받은 고양이다. 저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밑에 문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 old man, 늙은 남자인데 사람이기 때문에 who를 썼어. 근데 어떤 남자냐면 여기까지 자를게요. 내가 보았던 그 늙은 남자는 배우야 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주어가 이만큼이 주어이고요. 동사는 is인 거예요. 그래서 주어의 관계대명사 절이 등장한 거죠. 그러면 우리 이 문장이 원래 어떻게 두 문장이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뒤에 이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했을 거야. The old man은. 그래서 I saw the old man 이라는 문장이 있었을 거고 이 문장이랑 The old man is an actor 이라는 문장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그 두 문장을 합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뒤에 the old man은 주어, 동사, 목적어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 the old man은 주어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문장 구조를 보면 이 the old man을 꾸며주는 문장으로 바꿔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는 I saw 뒤에 원래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를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앞에 이미 나왔으니까 굳이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위에랑 똑같이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o도 되고요. which도 되고 that도 돼요. 근데 M은 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 whom도 된다는 뜻이야. whom. 목적격에서는 whom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잠시 설명을 다 지우고 중요한 내용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생략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that이나 which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who는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하면 어떤 문장이 될까요? 우리 빼고 한번 읽어볼까요? That is a kitten the boy got for his birthday. 이렇게도 가능하고 밑에 문장도 The old man I saw is an actor 또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관계대명사를 없는 것처럼 해석해도 무관하다라는 뜻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 언제든 생략 가능. 알겠죠?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여러분이 한번 보니까 지금 관계대명사 뒤에 the boy가 주어 동사가 왔죠. 밑에도 the old man who 다음에 I saw 주어 동사가 왔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원래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문장에서 목적어를 앞으로 슝 보낸 문장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옵니다. 그러면 뒤에 메모를 해놓을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온다. 아까 주격 관계대명사는 뭐였어요? 동사가 온다였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주어, 동사가 온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문제를 풀 때 아주 편합니다. 이번에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살펴볼게요. 소유격은 whose를 가장 많이 쓰고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of which를 쓰기도 하는데 웬만하면 거의 다 whose를 쓴다고 보면 됩니다. 자, 두 가지 문장을 합칩니다. He has an uncle, his job is a doctor. 겹치는 부분은 삼촌과 그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의라는 부분이죠. 그의 이 소유격인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he has an uncle 선행사가 uncle이고요. whose를 써주세요. 관계대명사 his는 쓰지 않아요. 우리 겹치는 부분은 쓰지 않기로 했죠. Whose job is a doctor. 그러면 해석을 이렇게 꾸며주듯이 하기로 했지. 그는 한 삼촌이 있는데 어떤 삼촌이냐면 그의 직업이 의사인 삼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한국말로 해석할 때 조금 어색한 경우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바꿔줘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그는 직업이 의사인 삼촌이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도 한번 살펴볼게요. I met a girl whose house is next to mine. 그러면 여기서 선행사는 a girl인데 뒤에 house와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그 소녀의 집이죠. 소유격 관계지. 위에서도 삼촌의 직업이었죠. 그러면 우리 앞으로 이제 관계대명사를 배울 이 문장을 볼 때 앞에 선행사와 뒤에 나오는 명사가 이렇게 누구누구의의 관계로 이루어지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쓴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누구누구의 뭐뭐뭐 명사가 오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의 직업, 그 소녀의 집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항상 누구누구의 다음에 명사가 온다라고 기억해 놓으세요. 근데 이 명사는 그냥 명사가 아니라 앞에랑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어떠한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명사는 그냥 명사가 아니라 앞에 선행사와 관계가 뭐뭐의 이렇게 소유격으로 해석을 했을 때 아주 자연스러워야 하는 그 명사입니다. 자, 관계대명사 what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선행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앞에 이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 앞에는 선행사가 없어요. 맞죠? 바로 동사가 있지. 그래서 앞에랑은 조금 다른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주면 되고요. 소유격의 관계는 지금 생기지 않기 때문에 주격, 목적격으로만 쓰인다. 그리고 이 what은 뭐로 바꿀 수 있냐면 the thing that 또는 the thing which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선행사를 포함한다고 했죠. 선행사가 어떠어떠한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편하게 쓰는 관계대명사 that 요거를 합치면 what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근데 뭐 what은 뭐로 바꿀 수 있나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뜻이에요. 어떠어떠한 것과 관계대명사를 합쳐서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가 what이다. 그러면 문장을 살펴볼게요. What matters to me is my family's health.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부모님의 건강이다. 밑에도 The kitten is what the boy got for his birthday. 앞에 문장과 비슷한데요. 그 고양이는 그 소년이 그의 생일 선물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위의 문장은 what 다음에 matters 동사가 온 거 보이죠? 그래서 얘는 주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문장은 The boy got for his birthday 주어 동사가 왔기 때문에 얘는 목적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 절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 보면 주어 역할을 했겠죠. 동사 앞에 왔으니까 이 전체 문장은 주어 역할이에요. 이 문장에서. 그리고 이 문장 밑에 문장은 동사 다음에 왔어요. 비동사 뒤에 왔기 때문에 이 관계대명사 절은 보어 역할을 했을 거예요.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이는 것이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해석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외워두세요. 관계대명사 that만 우리 뽑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관계대명사 that은 보통 어떨 때 쓰느냐? 선행사가 사람과 사물, 동물이 섞여 있을 경우.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The man and his cat. 사람과 사물이 섞여 있죠. 자, 이럴 때는 who를 쓰기도 which를 쓰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that을 써주면 해결이 됩니다. I found the man and his cat that appeared on TV. 나는 남자와 그의 고양이를 발견했어. 근데 어떤 남자와 어떤 고양이였냐면 TV에 나온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TV에 나온 남자와 그의 고양이를 발견했어. 뿐만 아니라 all, no, some, little 등이 선행사를 수식하거나 선행사가 thing, body로 끝나는 부정대명사인 경우에도 that을 쓴대요. 여기 all 보이죠? 라이언은 ate all the brownies, 모든 브라우니들을 먹었습니다. 근데 어떤 브라우니야? that부터 꾸며줄 거야. were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있었던 브라우니를 꾸며줄 건데 앞에 all이 있기 때문에 which가 아니라 that을 쓴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더 최상급, 더 서수, 서수는 first, second, third 이런 거죠. the only, the very, the last, the same 등이 선행사를 수식하는 경우 자, Jane is the only student that knows the answer. Jane은 유일한 학생이야. The only가 the student를 꾸며주고 있어. 그럴 때 that을 쓰래요. 다른 거 쓰지 말고. 답을 아는 유일한 학생이야. 이렇게 꾸며주는 상황이지. 그런데 the only가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that을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관계대명사 that을 쓰는 경우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 선행사가 사람, 사물, 동물이 섞여 있는 경우 두 번째, 이러이러한 것들이 수식하거나 thing, body로 끝나는 부정대명사인 경우 그리고 또 이러이러한 것들이 선행사를 수식하는 경우야. 얘들을 외워놔야지 that을 언제 쓰는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외울 게 조금 많으니까 메모를 해놓고 우리 강의가 끝나면 열심히 외워주세요. 자, 여러분 관계 부사를 배우셨나요? 관계 부사는 when, where, why, how거든요. 이 when, where, why, how와 관계 대명사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관계 부사를 다음에 배우더라도 먼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외워둡시다.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는 우선 공통점은 형용사절을 이끌어요. 그러니까 꾸며주듯이 해석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선행사를 꾸며주죠. 이 부분은 똑같지만 관계 대명사는 이름이 대명사잖아. 대명사는 문장에서 주격, 목적격, 소유격으로 쓰이는 거고 관계 부사는 부사잖아. 그래서 격의 구분이 없이 언제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한번
문장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 여기서 말하는 불완전한 문장은 우리 여러분 1형식에서 5형식까지 문장 다 외우고 있죠.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그 완전하게 형식을 유지하느냐가 문제인데 그게 형식이 완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밑에를 볼게요. I want to buy the shoes which I saw in the magazine. 나는 신발을 사고 싶어요. 근데 관계대명사가 꾸며주죠. 어떤 신발이에요? 내가 잡지에서 본 신발입니다. 자, 그럼 이게 관계대명사야. 왜 관계대명사냐면 이 문장을 보세요. in the magazine을 꾸며주는 말이니까 잠시 놔두고 주어랑 동사만 있는 문장. 나는 보았다 라고 하고 끝나면 안 되지. 항상 뒤에 무엇을 보았는지 목적어가 필요한 삼형식 동사잖아요. see는. 근데 목적어가 없는 상황이니까 얘는 불완전한 문장인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라고 볼 수 있고요. 밑에는 I arrived at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자, 여기서는 나는 도착했어요. 그 도시에. 근데 어떤 도시인가요? where를 꾸며줍니다. 내가 살기 원했던 도시예요. 자, 그럼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이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온다. 관계 부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을 볼게요. 계속적 용법은 제한적 용법과 반대되는 말인데요. 제한적 용법은 앞에서 말한 형용사처럼 꾸며주는 경우를 제한적 용법이라고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부가 설명하듯이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꾸며주는 게 아니라 부가 설명이에요. 형용사처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 어떻게 생겼냐?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를 붙여준대요. 그리고 생략이 안 된대요. 아까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있었지. 근데 계속적 용법은 생략이 안 되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what이랑 that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외운 다음 문장을 볼게요. I argued with a man who was the owner of the restaurant. 나는 한 남자와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콤마가 있어요. 그 남자는 레스토랑의 주인이었어요. 선생님이 방금 어떻게 해석을 했죠? 뒤에서 꾸며주듯이 해석을 했나요? 꾸며주듯이 해석하면 나는 레스토랑의 주인인 한 남자와 논쟁했다. 이렇게 해야 꾸며주듯이 해석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선생님이 꾸며주듯이 하지 않고 그냥 쭉 설명하듯이 해석을 했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한 남자와 논쟁을 했는데 뭐뭐 하는데 그런데 그 남자는 레스토랑의 주인이었어. 이렇게 해석합니다. 두 번째 문장 Tom failed to keep his promise which made Anne angry.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관계대명사가 콤마 뒤에 나와요. 그리고 해석은 설명하듯이 할 거예요. 톰은 그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어. 그러니까 지키지 않았다라는 뜻이겠죠. 톰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것이 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뭐뭐 하는데 라고 해석한 이유는 and가 숨어 있기 때문이야. 이 관계대명사 속에는 and he로 바꿀 수 있고 and is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그런데 라고 해석을 했고요. 만약에 여기서 접속사가 and가 아니라 but이라면 그렇지만 그는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접속사는 상황에 맞게 바뀔 거예요. 지금은 and가 제일 자연스러워서 and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굳이 콤마를 찍어서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이 그렇게 다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한번 이렇게 막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I have a son who is a singer. 콤마가 없어요. 그래서 콤마가 없을 때는 형용사처럼 뒤에서 꾸며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가수인 아들이 한 명이 있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수인 아들이 한 명 있어. 두 번째 문장은요. I have a son who is a singer. 콤마가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쭉 부가 설명할게요.
나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아들은 가수야. 자, 그러면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아들은 가수야 라고 말했어. 똑같은 문장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위의 문장은 얘들아 생각해봐. 가수인 아들이 한 명 있는 거면 의사인 아들이 한 명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선생님의 아들이 한 명 더 있을 수도 있지. 이 사람은 아들이 여러 명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밑에 문장은 나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아들이 가수야 라고 했으니까 아들이 한 명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지? 그래서 이런 식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걸 비교해서 제한적을 써야 할지 계속적을 써야 할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사람이 선행사면 who that, 사물이나 동물이 선행사면 which that, 선행사 없을 경우에는 what을 쓸 수 있다. 목적격일 경우에는 사람이면 who나 whom, 사물 동물이면 which나 that, 소유격이면 whose를 많이 쓰는데 사물 동물일 때는 of which를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외워놓으면 좋은 점이 뭐였어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오고 목적격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오고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온다. 외워놓으면 더 좋다고 했죠? 소유격은 누구누구의 무엇 이렇게. 그리고 생략 가능한 경우가 있었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일 경우에는 이렇게 생략이 가능한데 보통 뒤에 현재 분사 ing가 있을 경우에 생략을 많이 합니다. 목적격인 경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냥 생략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that을 쓰는 경우가 언제야? 라고 우리 한번 따로 뽑아서 외울 게 있었어요. 그것까지 공부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